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인 고등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중등과정보다는 좀 난이도라든지 그 내용의 양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많은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를 꼭 푸셔야 되니까 항상 개념을 먼저 인지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처음 그 단원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다항식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다항식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단항식이에요. 자, 단항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문자 또는 수의 곱으로만 나타낸 식을 우리가 바로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2x제곱 y. 자, 수와 문자가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항식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단이라는 뜻 자체가 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개의 식이다 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다항식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을 어떻게 해요? 더하기 또는 빼기로 나타낸 식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로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은 뭐 x제곱 플러스 2x 요것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3xy도 얘도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크게 보면은 얘는 다항식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바로 단항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항식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항이라는 건데 뭐 항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바로 다항식 안에 단항식 하나하나를 바로 그냥 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은 x제곱 그리고 2x 얘네들이 다 뭐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다 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차수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자, 이 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지수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차수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특정 문자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는 하나의 문자의 차수로만 우리가 지금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여러 문자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 문자를 모두 문자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느 하나의 문자를 문자로만 보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차수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단항식의 차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단항식의 차수는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제곱 y 그 다음에 z라고 보시면 자, 얘가 지금 몇 차입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문자로 지칭을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얘를 얘기를 할 때는 x에 대한 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몇 차식? 2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y에 대한 만약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얼마? 바로 1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어떤 거로 문자를 내가 지칭을 하냐에 따라서 바로 그 차수가 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이야기하면 x만 문자로 보기 때문에 y하고 z는 뭐가 될까요? 바로 상수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좀 이따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단항식의 차수는 우리가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고요. 자, 다항식의 차수를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우리가 그 항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바로 특정 문자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바로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x제곱 y의 세제곱 플러스 xy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다. 자, 그러면 요게 그 식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x에 관한 식이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럼 x에 대한 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항식이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y에 대한이라고 하면은, 자, y는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예요? 3차죠. 그래서 y에 대한 얘는 우리가 3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차수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개수예요, 개수. 자, 개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선생님이 특정 문자를 얘기하는데, 특정 문자를 제외한 곱해진 수, 자, 또는 문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자, EXY다. 개수가 얼마예요?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해왔던 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개수는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개수는 2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문자를 어떤 거를 문자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문자를 우리가 x에 대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문자를 x로 봤어요. 그러면 개수는 얼마가 된다? 바로 2y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y에 대한이라고 하면 뭐라고 볼 수가 있다? 얘는 2x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특정 문자예요. 특정 문자.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얘가 어떤 거를 문자로 지칭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너무나 큰 겁니다. 알겠죠? 처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상수항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 자, 특정 문자가 없는 항이에요. 사실상 특정 문자가 없고 그 특정 문자 외에 뭐가 돼요? 문자 또는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죠.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2x제곱 플러스, 자, 3xy 플러스 2y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얘가 x에 대한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x라는 것을 우리가 특정 문자로 지칭을 했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상수항이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2y랑 3은 우리가 특정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 상수항이 얼마다? 바로 2y 플러스 3이 바로 상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y에 대한 식이다. 자, 그러면 y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은 y가 들어있는 요 항과 요 항은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얘랑 얘랑을 우리가 상수항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때는 상수항이 얼마다? 2x제곱 플러스 3이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왜? 그전에는 문자가 있는 거는 나는 상수항으로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도 상수항이 되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특정 문자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이 식에서 내가 문자를 뭐로 지칭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개수, 상수, 차수 요거를 우리가 달리 보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주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 식을 바라볼 때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관찰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요 내용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정리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번째. 자, 동류항이에요.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문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문자를 지칭했을 때 그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으면 우리가 동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은 x제곱 y, xy제곱 얘는 엄밀히 보면은 문자도 같고 우리가 그냥 전체로 보았을 때는 xy 3번, xy 3번씩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특정 문자로 한번 볼까요? x를 우리가 이제 문자로 봤어요. x, x 차수가 같나요? 안 같죠. y, y 차수가 같아요? 이것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것은 바로 특정 문자를 우리가 봤을 때 그 문자끼리 차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동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x제곱 y, 그 다음에 x제곱, z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x로 특정 문자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둘이 동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동량은 우리가 이제 계산이 어떻게 돼요? 동량 계산은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죠. 자, 위에 걸 한번 요거는 이제 동량 계산을 만약에 덧셈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 y 플러스 z에 우리가 x제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량 계산을 여러분들이 이미 뭐 중등 과정에서 좀 많이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다가서지는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기존 했었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문자를 먼저 지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정리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정리 방법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문자의 그 차수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차순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내림차순 그리고 오름차순. 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내림차순인 것은
아무래도 가장 이제 차수가 큰 항부터 작은 항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을 바로 내림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낮은 차수의 항부터 큰 차수의 항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특정 문자라는 거예요. 그냥 내림차순해라, 오름차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산을 한번 그려보면 얘는 우리가 차수라는 산이에요. 산 위는 우리가 높죠. 산 아래는 낮다. 자, 산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그래서 오름. 산을 내려가요. 바로 내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얘기를 해보면, 자,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바로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내림차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먼저 첫 번째 특정 문자를 우리가 정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이라 오름차순을 했는데 항상 그냥 여러분에게 나열만 하고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하고 나서 뭐를 꼭 해줘야 된다? 동요한 계산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꼭 마무리가 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했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y 가나요? 자, 내림차순을 하라. 자, 그럼 y가 내림차순 하면 가장 높은 거를 봐야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y를 뭐로 본다? 문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y를 보면 y의 제곱이 가장 이제 차수가 높은 항이죠. 그 다음에 y가 들어있는 애 바로 플러스 2xy 그 다음 플러스 2y가 되겠죠. 그 다음 y가 없는 애 바로 x제곱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을 해라 하면 여기까지 딱 끝내버려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풀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y를 문자로 봤기 때문에 나머지 2x 그 다음에 요 2 얘네들은 다 뭐로 본다? 바로 개수로 본다. 개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예요? 상수로 본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럼 얘는 y제곱이고 자, 개수가 되고 지금 차수와 문자가 같으면 뭐를 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바로 동요한 계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y로 묶어주게 되면은 공통에서 2네요. 그래서 2에 x 플러스 1에 y로 얘기를 하고 바로 x제곱 플러스 3이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정리가 마무리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2x 더하기 3x 그대로 두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2x하고 3x 동료한 계산에서 5x로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 계산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얘하고 얘하고는 우리가 이제 개수로 동료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을 끝까지 마무리를 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x랑 2는 얘네들은 다 뭐로 본다? 수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계산은 우리가 동량 계산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통 내림차순 할 때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요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또 중요하죠. 어디서 중요할까요? 바로 인수분해에서도 우리가 뭐 항이 여러 개 정리할 때도 많이 쓰고 아니면 뭐 공통인수를 우리가 찾을 때에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 이 내용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또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게요.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익히 배워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메인이 되는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의 연산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덧셈과 뺄셈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때 뭐 계산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계산 방법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괄호를 푼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바로 동량 계산을 한다.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풀어주고 뭐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분배를 하고 뭐 플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가로 그냥 소거를 시켜도 상관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이미 계산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연산법칙이에요. 연산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연산에 대해 덧셈이라든지 뺄셈에서 우리가 그 연산에 대해서 어떤 법칙이 우리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연산법칙에서는 뭐만 존재를 할까요? 바로 덧셈에 대한 무슨 법칙이죠? 첫 번째는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 자,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얘는 우리가 그 뭐가 되죠? 계산을 해도 결과값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우리가 바뀌질 않는다는 건데 그게 언제죠? 바로 덧셈에 대해서예요. 뭐 뺄셈 같은 경우는 순서 바꿔버리면 그 결과값이 달라져 버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결합법칙이에요. 자,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다 그랬을 때 앞에 걸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걸 먼저 계산하나 우리가 이 연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이거 심시하게 많이 봤죠? 교환이랑 결합법칙이 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서로 여러분들은 아무 뜻 없이 자리를 서로 바꿨어요. 근데 그 바꾼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뭐 배우다 보면은 이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립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하더라도 상관없고 앞에 걸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걸 먼저 계산하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바로 연산에 대해서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 곱셈이에요. 곱셈. 자, 곱셈은 우리가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이제 다항식이니까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다. 그리고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다 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연산 법칙은 존재를 해요. 얘는 연산 법칙이 어떤 게 존재할까요? 바로 곱셈에 대한 자, 첫 번째는
뭐가 돼요? 바로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은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자, 이것도 A 곱하기 B 곱하기 C나 A 곱하기 B 곱하기 C나 봤을 때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 요거 이제 우선은 연산법칙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단항식과 단항식, 단항식과 단항식, 단항식과 단항식.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죠? 단항식과 단항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뭐가 돼요? 개수는 개수끼리. 자,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자, 지수법칙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자, 지수법칙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뭐 A의 M 곱하기 A의 N이다. 밑이 같을 경우에는 곱하면 M 플러스 N이다. 자, 그리고 A의 M 나누기 AN이다. 자,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M이 N보다 클 때는 AM 빼기 N이고요. M하고 N이 같으면 바로 뭐가 돼요? 1이 되고. 자, 그리고 M하고 N이 있을 때 N이 더 크면 바로 A의 M 빼기 N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수의 곱이라고 해서 우리가 A의 M제곱의 N제곱은 바로 A의 MN이 되고요. 지수의 분배라고 해서 A, B의 N은 바로 AN, B의 N이 되고요. 뭐 이것도 분모, 분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N이면 뭐가 돼요? AN분의 BN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죠? M하고 N은 뭐가 돼요? 바로 자연수이고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죠. 자, 요거는 단항식과 다항식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은 자, 분배 법칙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자, 요 1에 사용했던 거 바로 단항식과 단항식의 그 방법, 바로 개수는 개수끼리, 그리고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우리가 지수법칙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항식과 다항식은 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분배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 분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A 더하기 B에 뭐 C 더하기 D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뭐가 돼요? 하나씩 그리고 하나씩 다 곱해서 우리가 분배를 하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제부터가 이제 그거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의 그 개수의 양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계산 본 게임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완전히 본 게임이죠. 이제 바로 곱셈 공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먼저 좀 나열을 하고 이제 새롭게 배우는 곱셈 공식을 약간 분리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같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공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먼저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뤘었던 곱셈 공식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어떤 거였죠? 바로 완전 제곱식이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A, B의 플러스 B의 제곱이 됐다. 요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였죠? 바로 합차 공식 A 마이너스 B에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는 X의 개수가 1일 때 그 공식이에요.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가 됐을 때 바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ax 플러스 b에 그리고 cx 플러스 d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acx의 뭐가 돼요?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중학교 때 진행했었던 저 곱셈 공식이고, 뭐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변형 작업도 했었고, 뭐 그게 다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새롭게 배우는 공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아무리 해봐야 몇 개였어요? 한 곱하는 게 2개였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3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에 x 플러스 c다. 우선은 여기 하나가 더 늘었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뭐가 되더라? x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자, 뭐가 될까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플러스 abc라고 해서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더라? 자,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abc가 되더라.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볼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사실상 그 전개하는 방법은 얘 먼저 전개한 다음에 다 분배법칙을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식이 없는 상황에서 얘를 일일이 만약에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암기하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한번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식이 몇 개예요? 다항식이 3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문자를 x하고 y하고 z A, B, C를 전부 다 문자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번을 곱했기 때문에 몇 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3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항이. 그래서 자세히 볼까요? 얘 몇 차예요? 3차죠. 얘도 보면은 A가 1차고 X제곱 곱하면 요렇게도 몇 차? 3차. 요렇게도 몇 차? 3차. 요렇게도 몇 차? 3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보면은 A, B, X 어떻게 3차 요렇게 몇 개 3차 요렇게 몇 개 3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A, B, C 문자가 3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몇 차가 돼요? 바로 3차가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모든 항이 몇 차가 되더라? 바로 3차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가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를 내가 2번을 곱하게 되면은 나머지 3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랑 x를 곱하면 c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얘랑 곱하면 a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얘랑 곱하게 되면 b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3차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x를 여기서 가져왔다. 나머지 bc. x를 여기서 가져왔다. ac. x를 여기서 가져왔다. ab가 된다는 거죠. x를 안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은 a, b, c 이렇게 곱하면 되고 a, b, c를 안 가져온다? 그러면 x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거도 만약에 x를 가져오게 되면은 x 3차. x를 2개 가져오게 되면 나머지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자, x를 2개를 가져왔다? 그러면 얘를 가져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가져왔다? 그럼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가져왔다? 그럼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x를 하나만 가져오게 되면은 나머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곱해야 되니까 bc. 그리고 여기서 x 하나만 가져오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니까 여기가 ac. 여기서 x 하나만 가져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a, b, c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로 한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x-2, x 뭐 플러스 3 뭐 기호를 한번 섞어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더라? x 세제곱이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위에는 플러스였고 마이너스였는데 얘는 막 뒤섞여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그냥 얘를 전부 다 뭐로 생각하시냐면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플러스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이제 2차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5의 x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면 되는 거죠. 먼저 앞에 거 두 개 짝지은다 마이너스 6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짝진다 그러면 플러스 10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짝지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개 다 곱했어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5 그러면 얼마? 플러스 30이라는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좀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외우지 않고 일일이 만약에 다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건 너무나 힘든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식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하셔야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요게 지금 요 다항식을 3번 곱했기 때문에 얘는 몇 차다? 3차다. 그럼 모든 항들이 몇 차가 된다? 3차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 부분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대두가 되는 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에요. 완전 제곱식에서 얘는 차수가 하나 더 늘었네요.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의 플러스 3a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더라. 좀 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a-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에 자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솔직히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외우라고 보통 추천을 하냐면 얘를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바로 a 마이너스 b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두 번째 걸 추천하냐면 얘가 지금 플러스일 경우에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아무래도 여기 위에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부호가 통일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요 개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그냥 참고사항을 알아두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1, 1, 1, 2, 1, 1, 3, 3, 1, 1, 4, 6, 4, 1.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자, 얘는 이제 a 플러스 b라고 볼 수가 있어요. a 플러스 b의 각각의 개수라고 보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개수예요. 실제로 보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1, 2,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들 보니까 얘는 뭐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더라.
결국에는 얘를 우리가 경우에 있어서 이게 뽑아내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파스칼의 그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각형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로 더해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 2. 그리고 1 더하기 2가 3. 그리고 뭐 2 더하기 1이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더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개수를 결정을 한다는 건데, 얘도 이제 그 식을 형태를 살펴보시면은 자, 우선은 A 세제곱이라는 게 자, 몇 차예요? 3차죠. 얘도 지금 A제곱 B 둘 다 문자로 보면 얘도 몇 차? 3차. 얘도 몇 차? 3차. 얘도 몇 차? 3차예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왜 항이 3개가 나오느냐? 나는 요 3개 중에서 A를 2개를 뽑아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2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2개를 뽑았어요. 여기서 2개를 뽑을 수 있죠. 그 방법,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그 방법의 수랑 동일합니다. 그 파스칼 삼각형이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A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볼까요? A 하나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는 B세제곱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밑에 거도 마찬가지로 다른 점은 없어요. 뭐냐면, A-B, A-B, 그리고 A-B라고 돼 있으면, 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지금 있으면, 자, A제곱을 만약에 2개를 뽑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 B는 뭐를 뽑아요? 마이너스 B를 뽑게 되겠죠. 그러면 부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만약에 A를 하나만 뽑게 되면은 B를 2개를 뽑아야 되겠죠. 다른 데서 뽑아서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부호가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식을 무작정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못 외워요. 그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암기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는 거지, 그냥 얘는 뭐 그냥 머릿속에서 x제곱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그 머릿속에서 분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3개짜리를 우리가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분배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거의 뭐 선생님이 보기에는 거의 뭐 천재급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얘를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각 항에 대한 성질을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차수는 3차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개수라는 그 부분은 내가 여기서 각각의 묶음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 가지수다라는 거죠. 그 문자들을.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고등과정 곱셈 공식이 좀 여러분들 많이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건데, 오늘은 이 곱셈 공식만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곱셈 공식을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고 나서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암기를 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쓰는 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곱셈 공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그 공식들을 한번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2차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제곱은 완전 제곱식인데 항이 하나 더 늘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방법은 또 동일합니다.
각각은 어차피 차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2차기 때문에 모든 항이 2차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2차기 때문에 문자를 뽑을 수 있는 개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AB, AC, BC. 자, 그런데 각각은 얘도 가로로 한번 생각해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죠. 자, A하고 여기서 A 뽑고 B 뽑고 B 뽑고 A 뽑고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항상 걔네들은 항들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EBCA 플러스 ECA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이거 만약에 4개짜리를 해볼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얘를 제곱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에 플러스 2AB, 2AC 플러스 2AD 자 플러스 2BC 플러스 2BD 플러스 그 ECD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개씩 그 짝을 쳐서 뭐 그 완전적으로 풀어준 다음에 각각을 풀어주는 경우를 더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참고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세제곱식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자,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바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에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더라. 자, 이거는 하나씩 전개를 해보면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보면은 얘가 플러스 부호가 있으면 얘도 플러스 부호고요.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부호예요. 그리고 여기서 식은 부호가 오로지 뭐로만 바뀐다? 얘네 두 개만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솔직히 요 식에서 요 식으로 되는 그 과정은 뒤에 인수분해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요거에서 요거로 유도 과정도 있는데 그 유도 과정에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그 A 플러스 B의 세제곱식 있죠. 바로 그 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는 식이 아니라 아,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자 얘가 뭐가 돼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전개하는 방법은 A를 전체를 분배를 해요. B를 전체를 분배를 해요. C를 전체를 분배를 하시면 결국 요렇게 항이 나온다는 건데 자, 요 곱셈공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바로 요 식 때문에 중요해요. 자, 요 식에 대한 변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자, 우선은 요 형태 곱셈공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따로 선생님이 이거는 얘기는 안 할게요. 하나씩 분배를 한 다음에 걔네들 다 전개를 해요. 그러면 다 소거가 돼요. 소거가 돼서 결국 요거만 남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좀 배워야 될 그 곱셈공식이 뭐냐면 자, A 제곱 플러스 AB의 플러스 B의 자, 제곱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a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인데, 자,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우리가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 인수분해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떤 기법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보기차식이라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는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얘도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약간 얘는 치환 개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a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합차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그럼 결론적으로 완전 제곱식 풀어주게 되면은,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전개하기도 쉽고 암기하기 지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생각보다는 식이 좀 많아졌죠. 근데 원래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변형까지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알아야 될 그 식들이 더 많아져요. 한꺼번에 알려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곱셈공식 지금까지 그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그 배운 공식은 꼭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문제 살짝 몇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한 10번씩 아니면 20번씩 써서라도 이거는 꼭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꼭 안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리하세요. 자, 오늘은 개념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풀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간혹 이제 보고 좀 힘들어하는 문제만 좀 살짝 그 2개 예제로 풀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어 있고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마이너스 3b의 요 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a하고 b를 각각의 어떤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형태가 뭐죠? 우리가 바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내가 더한다고 하면 이 a는 자 6x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8y 제곱이 되고요. 자, a라는 것은 우리가 3x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끝나버렸네요. 그럼 a는 구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b를 구하려면 위에서 아래를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이 b는 자 4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 제곱이 된다. 그럼 b라는 식은 얼마가 돼요? 바로 자 2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이 된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a-3b라는 것은 그대로 얘를 3x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3b라는 것은 얘를 마이너스 3에 자 2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동량을 계산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뭐 x제곱의 항의 개수가 8인데 식은 엄청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요거를 굳이 전부 다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x제곱의 항만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x제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 가로와 이쪽 가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이면 얘는 상수항, x면 x, 상수항이면 x제곱항을 곱해야지만 우리가 x제곱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질까 그 구조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x제곱은 얼마? 여기는 1이고 이쪽 상수항은 마이너스 2예요. 자, 이쪽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 x는 바로 4가 되겠죠. 자, 이쪽에는 상수항이 얼마? 바로 k고요. 이쪽 제곱항은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곱하는 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2k다. 자, 요게 지금 8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2k가 바로 8이 된다는 얘기니까, 자, 뭐 마무리 계산 해볼까요? 그냥 그러면은 8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k다. 자, 2k는 얼마예요? 바로 14. 바로 k 값은 얼마다?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곱셈 공식 외우기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오늘은 어떤 부분? 바로 곱셈 공식 외우기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곱셈 공식 꼭 외우세요. 그 부분이 돼야 처음 단원을 우리가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분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